네, 양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요? 네, 이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본청 세무조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당시 팀원인 B씨에게 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 13곳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또 이듬해 7월엔 이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서 특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자치구의 조사 요청이 없었던 8개 법인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B씨에게 세무조사를 진행토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또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이 허위 작성은 물론이고 이 조사를 끝낸 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 결과 보고를 장기간 미뤄서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도록 했던 정황 역시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업체가 2009년 사들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대해서 취등록세 35억 원을 거둬야 했지만 이를 징수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세금은 부과기간 만료로 거둘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이 과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과하지 않은 세금은 약 37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감사원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A씨의 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B씨가 근무 중인 성북구청 측에도 관련 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할 때는 권력을 남용하고 네. 또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은 안 걷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징계가 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또 에코마일리지 사업 등 에너지 분야에 시별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단 제도를 강화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서울시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7%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진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진단이란 에너지 이용 실태와 손실 요인을 파악해서 이 효율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해서 국가에서 정한 에너지 진단 방법보다 더 강화된 진단 방법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에너지 진단 항목을 기존 25개 항목에서 82개 항목으로 세분화시키면서 에너지 진단 개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진단 방법이 있는데도 더 강화된 방법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가의 에너지 진단은 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해서 5년마다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에너지 진단 결과가 이 효율 개선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굉장히 희박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에 서울시는 실질적인 에너지 진단이 이루어지고 또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 진단 항목을 총 82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진단 단계 사전 조사와 현장 진단 내용을 보완해서 정리하는가 하면 에너지 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서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네. 서울시는 우선 이 개선안을 서울시 소속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또 에너지 진단 협회와 에너지 진단 전문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점차 민간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분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국가적 범위에서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에너지 진단 개선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내일 오전 서울시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 등이 모여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 꼭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10월은 경로의 달인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 곳곳에서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당장 내일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서울 노인 영화제가 열립니다. 이어서 어르신 행복 콘서트와 효자손 어르신 대축제 등 어르신을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이 제작에 참여했거나 어르신이 주제인 작품을 바탕으로 제8회 서울 노인 영화제가 서울극장에서 개최가 되고요. 네. 이번 서울 노인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총 45편으로 9개 섹션으로 구성해서 2회씩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는 22일에는 서울시내 3천여 명의 어르신이 모이는 시니어 올림픽 대회가 열린다고요. 네,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 서울 25개 자치구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시니어 올림픽 대회가 목동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같은 날 22일에 국악 판소리와 뮤지컬 등의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서울 어르신 600여 명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네. 이어서 23일에는 한양 그리고 서울이라는 주제의 국악 공연 관람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오는 일요일인 25일에는 오후 1시에 탑골공원에서 박원순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효자손 어르신 대축제가 열리는 등 풍부한 행사와 볼거리가 10월을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바람직한 노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축제인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즐기고 또 여러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